많았네. 자, 다시 현타 왔어요. 과거가 현재로 바뀌죠. 현재로 바뀝니다. not 없지. 여기에 not 집어넣어. not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자, 요 could의 현재형 뭐죠? can이죠. 이 can은 써야 돼요. 만약에 이게 would였다면 이 would를 will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would는요 그냥 동사 원형 집어넣어요. 그러나 can은 가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can write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면 봐봐. can write이라는 동사를 not을 써가지고 현재로 써라. 그럼 뭐예요? 한 나왔지 뭐. can't. 자, as I don't know your address, I can't write a letter to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if Lisa 항상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요. 왜? 이게 쓰는 게 보여야 되거든. 이렇게 쓰면 자꾸 내 머리가 이걸 가려. 그러면 머리 커 보이잖아. 머리 작은데. 여기서 자, if 리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뭐예요? had practiced. 자, 연습 뭐? playing the piano. 문장이 길다고 검색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딱 세 가지야. 그것만 찾으면 돼. 괜히 길다고 쫄 필요 없어. She could have. She could have won the first prize.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일단 문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문장인지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먼저 자, if로 시작하냐, as로 시작하냐 그것부터 알면은 거의 뭐 끝나지 뭐. 자, if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had practiced. 자, 이거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죠. 자, 이 뒤쪽에 she could. 자, could는 뭐다? 요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맞죠? have won 뭐예요? 요거는 완료입니다. 그러면 과거, 저거는 그냥 과거 완료고 이건 과거 플러스 완료다. 그럼 얘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 타임 현타로 돌리면 뭐예요? 얘는 현타로 돌려도 이미 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직설법 과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자, if는 뭐로 바뀐다? 그냥 자동으로 as. 자, 이거 had practice를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직설법으로 돌렸는데 직설법은 한 타임 현타 치는 거라고 그러죠. 과거 완료 한 타임 현타 치면 과거 시제가 되죠. 두 번째, not 없지. 이거 not을 추가해. 세 번째, 동사 practice. 자, practice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되 not을 집어넣어. 이 소리야. 그럼 뭐야? did not practice. 그치? 그쵸? could have won인데 얘도 한번 돌리면 첫째, 과거 완료니까 한 타임 현타 치면 과거. 두 번째, not 없으니까 not 추가. 세 번째, 동사는 can win죠. can win. 맞지? can. 자,
요걸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거를 과거 시제로 쓸 때 not을 쓰니까 can의 과거는 could, not. 그치? 됐죠? 자, 그래서 7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넘어가. 자, 거기서 72쪽 가가지고 72쪽에 8번, 9번, 10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11번 볼게요. 11번. 자, something unfortunate always happens as if the difficult days never ended.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건데?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지. 세뱃돈들 많이 받았나? 나영이 대구 갔다 왔니? 요새는 저기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도 많이 계시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세뱃돈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른들이 또 주기도 해. 받으면서 또 주고 그러거든. 20만 원 적지 않았어. 자, 11번 볼게요. Something unfortunate. 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unfortunate이 뭐예요? 불행한 그런 뜻이죠. Something unfortunate은 불행한 것이 뭐예요? Always happens. 항상 생깁니다. As if the difficult days never ended. 자, 일단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죠. as if 뒤에 가정법 시제 온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쪽에 시제가 ended죠. ended. 아, 그럼 이거 4번에 as if 뒤에 우리 가정법 오는 거 아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긴 과거인데 반쪽짜리 가정법 과거죠. 반쪽짜리. 자, 그러면 원래 이 as if는 보통 뭘로 현타친다? in fact. 실제로는 뭐야? 어려운 날이 끝나. 근데 여기서 가정법 과거, 이게 과거 시제니까 3단은 똑같습니다. 현타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고 not 없어. 자, 여기에 never가 있죠. never. 이 never는 not의 의미죠. 그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not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never를 제거해봅니다. 세 번째, 동사는 and죠. 그지? 이 세 가지를 조합할게. never 쓰지 않고 현재. 그러면 and의 현재니까 그냥 and지. 실제로는 어려운 시절이 끝난다. 요거 대신에 이제 버스를 쓰라는 거죠. 불행한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날은 끝납니다. 마치 어려운 날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딱 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3번에 보면 as do가 있어요. as do. 자, as do도 실제로 in fact로 바꾸면 돼요. 사실은 해석하면 뭐예요? She lost much weight. 그녀는 많은 살을 뺐어. 그녀가 아팠던 것처럼, 그죠? 아팠던 것처럼. 실제로 안 아팠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아프지 않았다. 자, 14번만 해볼게. I wish my big project were done already. 나의 큰 프로젝트가 이미 끝나면 좋을 텐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I'm sorry that my big project is not done already.
물론 여기서 already 대신에 yes를 써야 되는 것은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됐어요. 이 정도까지 볼게요. 자, 73쪽 볼게요. 자, 73쪽에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 기본 가정법이고 2번도 기본 가정법, 3번 기본, 4번 기본. 4번 잠깐 봐봐. I didn't miss the bus. 소 있죠, 소 동그라미. 자, 이거는 3번하고 4번에 소가 둘 다 들어가 있네. 그죠? 그 소를 지워. 소 지우고 문장 앞에 as 써놓으면 돼. 엘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첫 차를 놓친다. 이거는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소 들어가면 소 지우고 as를 앞에 써주면 돼요. 5번, 6번 전부 다 아까 했던 거고 7번, 8번 It is time은 여러분들 보면 되고. 자, 9번 풀어볼게요. 9번. 자, without이라는 단어. without은 뭘로 해석한다?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없다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없었다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 뒷문장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지. 자, 볼게요. 자, 일단 뒤에 시제가 뭐죠? 과거, 세컨 페이지, 월드. 뭐야? 과거, 월드. 이거는 동사의 모양은 과거일지만 해석은 과거처럼. 해석을 과거처럼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without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없다면이 있고,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처럼 해석해야 되니까 이걸로 해석을 하죠. 그럼 뭐야? 그녀의 충고가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이 소리죠. 자, 여기에 있는 없었다면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without은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또 어떻게 바꾼다? if를 지우고 뒤집으면 되지. 뭐예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됐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F번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쭉 넘어가가지고. 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거기 끝에 랩업까지 쭉 보고. 자, 자기가 이거 잘 모르겠다. 가정법 문제 웬만한 건 다 풀어줬습니다.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77페이지 잠깐 볼게요. 77페이지. 자, 77페이지에 C번에 우리말을 좀 볼게요. 내가 피곤하지 않다면 동그라미. 너와 함께 쇼핑 갈 수 있을 텐데. 자, 이 수 있을 텐데 밑줄. 앞뒤에 쌍시옷이 안 보이지. 쌍시옷 안 보이지. 그러면 그건 뭐다? 현재야, 현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숫자가 보입니까? 숫자. 갈 수 있을 때 숫자 있죠, 수. 그 숫자 동그라미. 그 숫자 별표 치고요. 그게 캔이야, 캔. 우리 말에 숫자가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캔이야. 봐봐.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났었다면 동그라미.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앞뒤에 쌍시옷이 보이죠. 쌍시옷이. 만났었다면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지?
쌍시옷이 보이면 그거는 과거예요. 자, 3번 A, B는 마치 전에 레이몬드를 만났었던 것처럼 동그라미. 자, 이거 딱 봐도 쌍시옷 들어갔죠. 이거 뭐예요? 과거예요. 이거 과거. 화성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좋을 텐데 동그라미. 자, 이 좋을 텐데는 뭐다? I wish예요. I wish. 자,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여기까지. 거기 액츄얼 테스트 있죠. 액츄얼 테스트는 오늘 숙제로 돌릴게요. 알겠죠? 여기 서술형 문제까지 오늘 숙제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 부정사 볼게요. 86페이지. 전체적인 계관 설명을 한번 쭉 할게요. 거기에 보면 부정사의 용법에 보면 명사적 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구가 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일종이라는 거고, 형용사적 용법은 한정적 용법이 있고 서술적 용법이 있죠. 그리고 부사적 용법은 원인, 조건, 목적, 결과, 이유, 형용사, 부사, 수식, 그리고 독립 부정사, 원형 부정사, 부정사의 의미상주, 부정사의 시제, 대부정사 쭉 있는데, 자, 지금부터 봐봐. 자,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원래 우리가 8개의 품사를 배웁니다. 자, 품사를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자, 간단하게 go라는 동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거 분명히 동사예요. 동사인데, 자, 쟤는 원래 문장 성분사는 어디에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거냐? 자,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저 동사는 여기다가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거지. 그거는 원래 저기 들어가야 되죠. 그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싫어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버린 형태가 두 개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요거하고 요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여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ING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비동사와 함께는 들어갈 수 있지. 그러나 단독으로는 저기 못 들어가. 왜? 원래 동사였던 성질을, 그 성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원래 go라는 동사의 성질 앞에 to라는 가면을 씀으로써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 앞에 to를 달았어. 자, to를 달면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이게 to를 비록 달았다 하더라도 동사는 기본적으로요, 자기 뒤쪽에 뭔가를 끼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go는 혼자 오기보다는 그 뒤쪽에 go와 관련되는 단어를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to 부정사 구라고 얘기를 하죠. to 부정사 구. to 부정사 해봐야 지금 두 단어인데 사실은 이 의미적으로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단어가 몇 개 더 붙죠. 자, 그랬을 때 이게 to 부정사 구가 되는데, 자, 이 to 부정사 구, 이 부정사라는 말, 이 부정사 한자로 쓰면 잘 쓰지. 이 정자가 무슨 정자인가 하면은 정하다, 정한 정자예요. 결정하다, 판정하다, 뭐 할 때 그 정자인데, 부정사란 말은 정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뜻이야. 정할 수가 없다. 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다? 자, 이게 엄밀한 문법으로 따지면 사실 1인 원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 to 부정사를 영어로 쓰면요,
인피니티브라는 단어를 써요. 인피니티브. 여러분들 그 옛날에 혹시 인피니티라는 그 보이그룹 봤나? 인피니티? 내 거 하자가 그 노래. 옛날에 그 노래 맞춰서 왜? 왜? 아니 진짜 유영준이 네 거 하지? 아니 알겠어. 아니야. 인기 많아서 좋겠다. 아무튼 미리 보고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와 관련되는 이게 어디든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 뜻이 뭐예요? 무한한 그런 뜻입니다. 무한한. 인피니티브는 바로 그 무한한 말 이런 뜻인데 이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위치가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문장에 들어가 봐야지 그나마 의미가 나온다. 그래서 인피니티브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것이 알다시피 여기에 요렇게 들어갈 때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적 용법.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여기에 명사라는 말, 저 명사라는 말이 뭐죠? 자, 명사라는 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의 작은 의미 뭐라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거는 초등학생 말이겠다. 그지? 하지만 명사의 보다 큰 의미가 있죠. 명사의 큰 의미는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명사 딱지를 다 붙여주죠. 거기서 명사부, 명사절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투부정사도 지금 단어가 몇 개 늘어났잖아요. 이 덩어리가 명사적으로 쓰였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굳이 한국어라는 아주 특이한 우리나라 말로 돌렸을 때 이것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나라 말에 잘 맞더라. 그 소리입니다.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판단할 수 있는 것. 자, 분명히 여기 동사가 하나 있죠. 동사. 이 본동사가 있습니다. 이 본동사 앞쪽에 있으면 주어, 본동사 뒤쪽에 있으면 목적어나 보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이거는 의문사 앞에다가 뭐 how나 뭐 what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디서 할 것인가 이렇게 것자가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도 명사적 용법으로 보면 돼. 이건 그다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먼저 할게. 투부정사가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갈 때 요것이 여기에 들어갈 때 이걸 우리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사적 용법은요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요.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 얘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 있느냐? 원래 부사라는 놈은 뭐든지 좀 포괄적이고 다야. 저는 얘기했지만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사절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부사절이고 이유도 부사절이고 장소도 부사절이고 양보도 부사절이고 조건도 부사절이고 아무튼 많은데 자, 투부정사에 알맞게 해석을 여러 개로 맞춰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더라? 뭐뭐 하기 위해 얘가 얘보다 많이 해석됩니다. 둘째,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한다면 뭐뭐 하기에
그리고 참 특이하게 그리고 하다 그러나 하다. 자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되죠. 다양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해석이 비록 다 다르더라도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핵심 성분이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잠깐만. 끝낼게요. 목소리가 빨리 회복이 잘 안 돼. 문장을 쓰다 보면 자 명사적 용법하고요 부사적 용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문장 성분별로 쪼갰을 때 딱 구분이 갑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형용사적 용법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요게 아니고 문장 어딘가에 박혀 있을 문장 어딘가에 박혀 있는 n n이 뭐지? n이 뭐야? 명사. 근데 이 명사는요 그냥 명사가 아니고 진짜 명사, 찐명사. 영어 사전을 찾았을 때 n이라고 딱 찍혀있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진짜 그 명사. 그 진짜 명사가 이 문장에 있을 때 그 뒤쪽에 to 부정사가 들어가 가지고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즉 명사적 용법하고 부사적 용법은 문장 성분으로 구분해서 주어 목적어부 아니면은 부사부 이렇게 쪼개지지만 형용사적 용법은 어디에 그 찐명사가 박혀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 찍혀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B2 용법이라고 있어. B2 용법. 자 B2 용법 들어는 봤을 텐데 자 선생님이 삐뽀삐뽀란 말 가끔 하죠. 삐뽀삐뽀가 뭡니까?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온다. 그 소리를 줄여서 삐뽀삐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비동사 뒤쪽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뭘로 볼 거냐 참 애매해서 얘를 보어라고 성격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be하고 to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조동사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게 바로 거기에 있는 보세요. 86페이지 봐봐. 86페이지에 보면은 서술적 용법에 B2 용법이라고 있죠. B하고 to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뭐지? 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봐봐. The meeting is to be held tomorrow. 자, is하고 to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위에 씁니다. will. 두 번째 you are to. 자, a하고 to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걸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을까? must나 should.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not a star was to 있죠. was to 동그라미. 자, 그거 한 단어로 can.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 하나도 볼 수 없다 이 소리야. 네 번째 나오는 was never to see죠. 거기에 was하고 to는요. 그 옆에 나오면 be doomed to나 be destined to로 바꿔 쓸 수 있어. 이건 물론 조동사로 전하는 좀 쉽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if you are to. 자, be2가 if와 함께 쓰이면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숙제는요 89쪽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89쪽까지. 뭐
89쪽까지. 영부터.